예, 안녕하세요. 심은재입니다. 일단 뭐 한 주 정리하고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니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 금요일 날 아시겠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어요. 사실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고용 지표랑 이제 물가 지표 두 개를 보고 있는 금리 정책을 좀 발표를 하는데, 사실 금요일 날 발표된 이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용이 너무 좋았어요. 자, 보시면은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전월에 16만 5천 명, 그 다음에 예상치가 18만 명이었는데 27만 명, 엄청나게 고용이 좀 잘 된 거죠.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좋았지만은 미국의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 고용이 꺾여야만 이 금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미국의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미국의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 지표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 시간당 임금 자체가 또 요게 이제 인플레에 중요한 건데, MOM 전월 대비 예상치 대비 늘었고요. 또 YOY 전년 동월 대비 또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실업률은 또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조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가 이제 고용 주간이었기 때문에 민간 고용이라든가 졸츠라고 이제 구인구직 비율에 나왔었는데 상당히 고용이 좀 줄었었어요.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미국의 이제 금리나 확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안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이제 CPI라든가 소비자 물가, PPI,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번 주가 되겠죠. 이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표, 지수랑 미국의 지표를 좀 볼 건데, 사실 이제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는 그닥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끝났어요. 다행이죠. 일단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 개 지수 중에 조금 제일 안 좋은데, 자, 5월 말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부터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꺾이지가 않죠. 이게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그런 몇몇 주식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도 안 닿고 그냥 거의 상당히 좋습니다. S&P 500도 좀 마찬가지죠. 좋고요. 그 다음에 대만 지수도 그 TSMC가 이제 거의 엔비디아랑 동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항생지수, 이 중화권 지수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이후에 5월 중순까지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5월 말까지 좀 빠졌고요. 지난주에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상해 지수도 비슷합니다. 그죠? 5월 말부터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을 볼 건데, 유가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87불 찍고 일단 뭐 70불 언더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의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유가가 빠진다는 건 뭐 3일 동안 좀 오르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다음에 이제 원화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금리랑 연결시켜 봐야 되겠지만은, 이 원화가 5월 달에 1340원에서 거의 1300원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주일 내내 빠졌는데 금요일 날,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금요일날 아까 이제 고용지표 보여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또 1380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자, 요 수준입니다. 이건 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이 이제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이제 신흥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 고용지표 나오고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5월 말에 4.6%까지 올라갔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거의 4.23% 언더로 좀 빠졌는데, 금요일날 4.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고용지표가 나와서. 자, 주봉으로 보면은 목요일날 4.2%까지 빠졌다가 금요일날 4.4%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크게 안 밀렸는데, 이 러셀 2000이 중소형 2000개 종목들을 좀 나타내죠. 그게 한 1% 정도 빠졌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0.78%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제 시초가가 0.8%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우리 뭐 아까 봤지만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다 신고가죠.
근데 우리 시장은 거의 연초 수준입니다. 연초 수준이에요. 자, 연초에 2670에서 이제 2720 크게 안 올랐죠.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과 동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이게 1월 1일인데 거의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몇몇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거의 비슷하죠. 지수 자체는 러셀 2000과 동행을 해서 연초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ADR이 코스닥 같은 경우 75 언더로 좀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시가총액 상위 몇몇 종목이라든가 소수 섹터 종목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대다수의 체감 지수 상당히 좀 낮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4.3 언더에서 이게 놀아야지 시장이 좋은데 지금 다시 위로 가면은 시장이 좀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돈 가격.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했던 게 5월 말까지 강했던 게 이제 변압기, 전력기기, 전선주가 폭발을 했었죠. 이게 이제 돈 가격이 원재료가 전기동이라다 보니까 돈 가격이 자 여기서 이제 쭉 여기까지 올랐다가 3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전력기기라든가 이 전선주의 바닥을 어떻게 잡냐? 돈 가격이 다시 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해외 종목 동향을 제가 쭉 써놨는데 여기도 조금 갈라지는 게 이제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조금 또 벌어집니다. 뭐 데일 테크놀로지스라든가 버티볼딩스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굳건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조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TSMC라든가 마이크론테크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라든가 태양광 쪽이 지난번 방송할 때까지 강했지만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이 5월 말까지 강했다가 지난주에 좀 꺾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트렌드를 잘 보라.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 제약바이오는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튼, 이 전력기기 업체도 조금 조정을 좀 보여요. 아까 이제 돈가격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5월 말부터 좀 조정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 전선주들의 여러분들이 주가를 잘 추적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 이튼이라는 회사 주가와 돈 가격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돈 가격과 이튼 요게 좀 빠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력기기 전선주들도 좀 빠지는 중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흔들린 건 없어요. 이제 단기 주가가 이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런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이다.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게 뭐냐면은 올해 이제 선거 있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자, 선거가 있는 해의 월별 수익률 통계예요. 물론 여기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전형적으로 미국 시장은 뭐였다? 셀인메이 5월 달에 팔고 10월 달에 돌아오라. 그러니까 요 6월부터 이제 9월까지의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그 대선이 있는 해는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7.3% 제일 좋죠. 그 다음에 7월도. 그래서 이제 셀인메이의 그런 구조가 이 선거 있는 해에는 안 통했다. 그래서 굳이 6월부터 이제 10월까지가 전통적으로 안 좋았던 달이었는데 미국 대선에 있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상당히 일정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내일 10일 월요일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애플의 WWDC가 개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애플이 이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뒤처져 있었다고 평가를 좀 받았는데 향후에 그림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로점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 7개 중에서 테슬라가 꼴찌였고 애플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는데 4월 말부터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200불 190불 후반대가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WWDC 그 결과에 따라서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이제 세론이 나오면서 좀 빠질 거고요. 그러면은 국내 이제 애플 관련주들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고 생각보다 좋았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저항선을 뚫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엔비디아 외에 이제 애플이 가세를 하니까 시장 자체도 괜찮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식 분할 이제 월요일 날 됩니다. 금요일까지 이제 들고 있었으면은 이제 요거 때문에도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까지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요 수출이 한국 같은 경우 수출 잠정치가 나와요. 수출 잠정치가 언제 나오는지 10일, 20일, 월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변압기라든가 화장품, 반도체 등등 요거 따라서 또 주가 또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수요일 날에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의 CPI. 우리 시각으로 이제 9시 반에 미국이 장 시작 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아까 그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고용이 잘 돼서 미국 이제 금리나 확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뭐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요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금리는 동결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점도표라는 거, 점도표가 이제 3, 6, 9, 12 이렇게 발표가 되는 점도표라는 건 뭐냐면은 향후에 금리 인하를 몇 번을 할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3월 달에 점도표에서는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기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2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코멘트라든가 점도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날 상당히 좀 변곡점 될 것 같아요. 요때 CPI 새벽에 FOMC 회의 발표,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또 우리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새 만여의 날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개최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HBM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었죠. 일단은 지난주에 젠슨 왕이 일단은 확인을 시켜준 거는 뭐냐면은 이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실패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실패했다 그래서 쭉 빠졌다가 지난주에 요 코멘트에 다시 올랐는데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삼성전자 하방을 좀 만들어 줬지만은 이 파운드리 쪽의 전략이라든가 HBM 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좀 있어요. 이 종목들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이 편입 편출 종목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목요일이 다음 주에 가장 피크 변동성이 좀 가장 커질 수 있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볼게요. 국내 시장을 좀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러셀 2000과 S&P 500, 나스닥 요거의 성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엔비디아를 비롯한 상위 시가총액 상위 몇몇 종목이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 종목이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래요. 그래서 이 ADR을 잘 보라 그랬죠. ADR의 설명을 제가 안 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ADR이 지금 거의 75 언더까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ADR이 5월 초에 이 고점을 찍고 쭉 빠지면서 어땠어요? 이게 반도체니 2차 전지니 자,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6월까지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중심 축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전력기기라든가 전선, 화장품만 올랐던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 ADR이 쭉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 제약바이오 주들이 꿈틀꿈틀 좀 된 거죠. 지수는 올랐지만은 ADR이 왜 빠졌냐? 하락 종목이 계속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요게 이렇게 괴리도가 좀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난주에 지수는 올랐는데 ADR은 빠졌다. 여기서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몇 개, 반도체 몇 개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보다 손절을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은 매수에 신경을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 한번 볼게요.